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번 바로 가볼게요. 우리 아까 좀 뭔가 중구난방해서 한번 천천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그마가 어떻게 해서 생성되는지를 한번 기본적인 개념으로 접근했는데, 먼저 우리 지구에는요 지각이랑 멘틀 이런 물질들이 있을 거예요. 고체 상태의 친구들이 녹아가지고 생성된 액체 상태의 물질들을 우리가 마그마라고, 반대로 이 마그마들이 다시 굳어지면 화산암이 되겠죠. 그리고요 이 마그마가 생성되는 건 여기 두 번째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생성되는 거 보니까 암석이 액체 상태로 용융되기 위해서 필요한 온도가 우리 용융온도라고 했어요. 이 용융온도를 지구 내부 온도가 뛰어넘게 되어야만 이 고체 상태 암석이 점점 녹게 돼서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고, 이 친구들이 지하 근처 혹은 지각까지 올라와서 화성암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개념을 보시면요, 우리가 온도, 압력, 그리고 암석의 용융온도 이 세 가지 물리량을 계속해서 섞어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그림을 그렸었죠. 보면은 이쪽을 0이라고 했을 때 점점 깊어질수록 지구의 깊은 곳으로 가고 있다. 깊이. 그리고 이걸 압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점점 지구 중심으로 갈수록 거기에 엄청 뜨거운 물질들이 많으니까 지구 내부 온도도 올라갈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암석의 용융온도 또한 암석이 원래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점점 깊이가 깊어질수록 더 압력을 많이 받게 되니까 뭔가 마그마로 용융시키려면 더 어려워지겠네요. 그래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다. 쉽게 말해서 암석의 용융온도가 점점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깊이에서 보았을 때 암석의 용융온도와 이 지구 내부의 온도가 있습니다. 둘을 비교해서 지구 내부 온도가 어떻게 해서든 용융온도보다 높아질 수 있다면 이렇게 용융되어서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 아까 배웠던 거 맞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요, 암석의 용융온도는 어쨌든 현무암이 더 높더라. 왜냐하고 보면요, 현무암은 이제 어두운 원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질량이 무겁다 했습니다. 질량이 많이 나가는 친구들은 고체에서 액체로 녹이려면 더 많은 온도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시고요. 마그마 종류, 멘틀 물질은 현무암제 마그마, 이건 우리가 이미 해령에서 해양 지각 새로 만들어질 때 했고요. 대륙 지각이 화강암 진로 암석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친구들이 녹으니까 유문암제 마그마가 만들어지더라. 체크하시고, 그래서 심플하게 현무암제 마그마가 다시 암석으로 굳으면 현무암을 만들 수도 있고요. 반대로 유문암제 마그마가 굳으면 화강암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까지도 한번 복습하실 때 정리하세요. 그리고 SiO2 함량이라는 거는 이제 화학 물질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지구의 표면 부분, 지각 쪽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이다. 그러면 이 중에는 멘틀 물질은 대륙 지각에 비해 상대적으로 깊은 곳에 있죠. 그럼 이 멘틀 물질이 녹아서 만들어진 현무암제 마그마는 상대적으로 이 유문암제 마그마에 비해 SiO2 함량이 어떻게 될까요? 적어요.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왜냐? 그림을 그리면 대륙 지각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더 깊은 곳에 이렇게 멘틀 물질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SiO2 함량은 표면 쪽으로 갈수록 점점 높아진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에 있는 이 대륙 지각이 녹는다면 SiO2 함량이 높은 유문암제 마그마가 만들어지겠구나 라는 거를 정리하시고요. 두 번째로 상대적으로 깊은 곳에 있는
이 멘틀 물질이 녹으면 현무암질 마그마가 될 텐데 지각보다 좀 더 깊은 곳에 있네. SiO2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겠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 그게 여기 표에 나온 거예요. 현무암질 마그마는 SiO2 함량이 52% 이하더라. 반대로 유문암질 마그마는 SiO2 함량이 63% 이상이더라. 나아가서 이 친구를 녹이려면은 훨씬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해. 바꿔 말해서 이미 녹아있는 현무암질 마그마를 보면 상대적으로 더 온도가 높은 걸 알 수 있고요. 온도가 높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마그마가 이런 점성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흐물흐물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 점성이 작다. 현무암질 마그마의 반대는 유문암질 마그마.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과정을 지금 이 세 가지로 알아볼 겁니다. SI 규소랑 산소의 결합을 파괴시킨다. 메모해 두시고요. 메모 끝나면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볼게요.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과정을 한번 잘 접근해 볼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지금 압력은 일정하고 온도만 상승한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그래프를 보았을 때 지금 이 굵은 선이 지구 내부의 온도입니다. 깊이에 따라서 점점 증가하고 있네요. 두 번째입니다. 이 약간 회색 빛깔의 선이 이제 멘틀의 용융 곡선이에요. 근데 보면 지금 뭐라 적혀 있죠? 물이 포함되지 않아요. 물이 포함되지 않은 뭔가 물도 하나의 기여를 할 수 있겠다. 일단 체크만 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 멘틀의 용융 곡선을 보니까 멘틀 안에 뭐 암석이 있다. 멘틀 물질의 용융 온도가 지금 지구 내부의 온도보다 더 높죠. 바꿔 말해서 아직 마그마를 만들기에는 에너지가 부족하겠구나. 챙겨가시고요. 자, 여기 B를 한번 볼게요. A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A부터 보면요. 지금 압력이 일정하고 온도가 증가한다. 그냥 문자 그대로 가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쭉 이렇게 이동을 해볼게요. 가로축의 온도니까 지금 온도가 증가하는 방향이에요. 가니까요. 지금 여기 정선이 있네요. 이 정선은요 지금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 곡선이래요. 화강암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곳이 이제 대륙 지각이지 않습니까? 대륙 지각에서는 물이 거의 항상 포함되어 있다. 그냥 간단하게 챙겨가시고요. 이 용융 온도보다 더 높아졌네요. 지금 온도가. 그러면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겠다. 하나 체크하시고. 두 번째입니다. 압력 하강. 이제 멘틀 물질이 상승한다. 해령에서 자주 일어나는 건데 멘틀 물질이 상승할 때 압력이 하강된다. 무슨 말이냐? 그림을 한번 볼게요. B를 한번 보면 지금 이 정도의 온도를 가진 멘틀 물질이 있을 거예요. 이 친구가
멘틀 대류 우리 상승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해령에서 자주 그랬죠? 멘틀 대류가 상승을 해요. 쭉 이렇게. 그러면 온도는 일정하고요. 지금 압력이 작아졌죠. 더 얕은 곳으로 이동했죠. 잠깐만요. 페스티벌 수고 많았어요. 네네네, 지금 필요하시. 페스티벌 짐을 정리할 곳이 부족하네요. 그래서 여기 잠깐 두겠습니다. 자, 한번 이어서 가볼게요. 그래서요, 이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 결국은 여기 보면요, 이 원래 뜨거운 온도를 가진 물질이 여기에 도달을 했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에서는 압력이 작으니까 이 멘틀 물질의 용융 온도도 상대적으로 지금 작죠. 그래서 비교적으로 지구 내부 온도가 더 높으니까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압력 하강에 의한 마그마 생성입니다. 멘틀 물질이 상승할 때 우리 멘틀 대류에서 상승하는 운동을 떠올리면 쉬울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용융 온도가 하강할 거예요. 우리 멘틀의 용융 곡선이 이렇게 쭉 직선이었는데 지금 물이 포함되지 않았대요. 그럼 물이 포함되면 어떻게 될까 보면요, 이 점선을 따라서 용융 곡선이 변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지금 멘틀은 물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어떤 과정에 의해서 물을 머금게 되면요, 규소와 산소의 결합이 파괴돼요. 무슨 말이냐? 진짜 간단하게 우리 암석을 보면은 여기에 규소 SiO2 물질이 많을 건데 이런 물질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물이 공급이 되면요, 이 친구들의 결합이 이제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석들의 결합이 점점 깨진다. 그러면 이 친구들을 액체 상태로 만들기 더 쉬워지겠네요. 그러면 필요한 온도, 즉 용융 온도도 감소하겠죠. 그래서 용융 온도가 전반적으로 어때요? 감소한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요, 지구 내부 온도는 뭐 이대로 그대로 유지되었다 했을 때 용융 온도보다 더 높아졌죠? 여기에서 마그마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물이 포함된 멘틀을 용융 곡선했습니다. 속도 괜찮나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같은 거 있을까요? 이 안에? 왜냐하면 지금 다음 배울 게 이제 마그마의 생성 과정이라고 해령 베니오프대 열점 등 우리가 배운 거랑 적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계속 쓰일 거라서 여기에서 모르는 거 있으면 지금 말씀하세요. 일단은 한번 적용하면서 또 들어볼게요. 배령 하부에서 생길 수도 있고 혹은 베니오프대에서 생길 수도 있고 열점에서 생길 수도 있고. 지금 여기 제가 보충 베니오프대가 있는데 제가 좀 이따 설명 다 끝나고 밑줄 다 끝나고 이거 같이 메모하시면 편할 겁니다. 영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 압력이 감소하더라고요. 우리 좀 위에서 본 그래프 중에 B에서 B'으로 이동할 때 과정입니다. 그러면 멘틀 물질이 녹으니까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되겠구나. 두 번째는 베니오프대니까 섭입되네요. 해양판이 섭입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뭔가 물이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섭입하는 해안판에서 물이 나오네요. 이 친구들이 이제 섭입 당하는 판에 공급되면요 요온도가 낮아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멘틀 물질이 녹은 거니까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됩니다. 나아가서요 지금 이 생긴 친구들이 이제 주변보다 가벼워서 상승할 겁니다. 이 친구들이 상승해서 어디에 도달하냐? 대륙지가 하부에 도달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가스레인지 올리면 그 위에 있는 냄비가 이제 가열되듯이 이 지각 하부가 가열되어요. 가열되니까 대륙지각이 녹네요.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길 수 있겠다. 매니오프대가 참 중요하네요. 자 나아가서요 끝나지 않습니다. 색깔을 자 지금 현무암질 마그마랑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겼어요. 이 친구들끼리 혼합을 하게 되면 안산암질 마그마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안산암질 마그마는 현무암질 마그마 그리고 유문암질 마그마의 중간 성질에 해당하는 마그마입니다. 쉽게 극과 극이 서로 만나서 중간에 친구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매니오프대가 좀 정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열전도 해령이랑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이제 어디로부터 상승하냐 그거를 잘 구분하셔야겠죠. 멘틀 물질이 상승해서 압력이 감소하면 결국은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됩니다. 줄 그으시고 베니오프대에 대한 거는 또 이렇게 세 줄로 한번 정리하세요. 네. 무엇을 그렇게 재밌게 보십니까? 집중. 재미없어요?
네, 메모는 다 하신 것 같으니까 한번 부연 설명하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 해량 하부에서 보면요. 멘틀 물질이 대류에 의해서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요. 기존에 있던 이 멘틀 물질들이 그대로 여기로 올라옵니다. 어떻게? 이 친구들의 온도를 그대로 가지고요. 온도는 가지고 왔지만 압력이 낮아졌네. 지금 여기가 이 암석의 용융 온도는 낮아지겠구나. 그러면 지구 내부 온도가 더 높아질 테니까 비로소 마그마가 될 수 있겠죠. 그게 무슨 과정이냐면 이런 싹 지고 있습니다. 아니다. 그냥 일단 메모하신 걸 잘 보시고요. 이제 베니오프대 추가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해양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해양판이 결국은 지각이랑 상부 멘틀의 일부가 포함된 친구들이잖아요. 그 해양판의 안에 있는 지각과 멘틀 물질 속에서 함수 광물이라는 게 있어요. 함수 광물이 무엇이냐면은 함수, 물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물을 포함한 광물들이 이 해양 지각 속에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점점 내려가니까 점점 온도와 압력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그러면 불안정해져서 이 함수 광물들이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됐으니까 이 친구들이 갖고 있었던 이 물들이 방출이 되겠죠. 그 방출된 친구들이 어디로 가냐 보니까 이렇게 섭입당하고 있는 판 쪽으로 물이 이동할 거예요. 그래서 물이 공급되더라. 어디에? 섭입당하는 멘틀에, 혹은 섭입당하는 연약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물이 공급되면요, 이 멘틀 물질의 용융 온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온도는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지구 내부의 온도가 암석의 용융 온도보다 높아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연스럽게 마그마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 현무암질 마그마였고요. 어디에서? 베니오프대에서. 베니오프대는 총 3가지의 마그마가 다 나타납니다. 두 번째요, 이 친구들이 주변보다 가볍다면 상승하겠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대륙 지각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가스레인지를 한번 비유해 드렸는데,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올려두고 불 올리면 냄비 뜨거워지죠? 똑같아요. 현무암질 마그마가 가스불이라고 비유한다면 그 위에 있는 대륙 지각이 점점 가열되겠죠. 그러면 이 대륙 지각의 용융 온도는 그대로지만 온도 자체는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그마가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아까 개념 정리했었죠? 대륙 지각이 용융되면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다. 마지막입니다. 근데요, 여기 처음에 색깔을 바꿔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처음부터 생성되어서 있었죠? 두 번째로 대륙 지각이 용융되어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있었습니다. 이 둘이 이렇게 믹스, 합쳐져요. 그래서 우리가 혼합이라는 개념을 쓸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섞였다고요. 둘이 혼합 작용에 의해서 안산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판이 섭입을 했어요. 해양판이. 그리고 해양판에 함수 광물이란 친구들이 있을 텐데 얘네가 분해되었어요. 그러면 함수 광물, 물을 포함한 애들이 뽀개졌네. 물이 자연스럽게 그 섭입당하는 판으로 공급되겠구나. 물을 포함한 멘틀 물질의 용융 곡선은 용융 온도가 낮아지니까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길 수 있겠구나. 그 마그마는 상승을 했어. 대륙 지각을 마주쳤네. 대륙 지각을 보글보글 이렇게 가열을 해. 그러면 결국은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겠구나. 마지막으로 처음 있었던 현무암질 마그마와 새로 생겼던 유문암질 마그마가 서로 혼합되었어.
섞였어.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다? 중간 성질의 안산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이 스토리로 섭입되었어, 만들어졌어, 올라갔어, 가열했어, 또 새로 만들었어, 둘이 합쳐졌어. 세 가지 마그마가 만들어지는구나. 스토리텔링 하시면 여기서 뭐 만들어지고 뭐 만들어지고 하는 게 좀 외우기 편할 거예요. 마지막 열점이에요. 해룡이랑 뭐 다를 거 없죠. 대신에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위치는 조금 다를 수 있죠. 해룡에서는 이제 상부 멘틀 쪽에서 연약권이 있지 않습니까? 연약권에서 멘틀 물질이 이렇게 상승을 해요. 대류운동을 하니까. 그래서 압력이 여기는 더 작아졌네. 그래서 더 낮아진 용유 온도보다 용유 온도가 더 낮아지니까요. 마그마가 생길 수 있겠구나. 뭐가? 현무암질 마그마가. 해령입니다. 그리고요. 다음은 엄청 깊어요. 아주 깊어. 여기 외액이 있고요. 여기 멘틀이 있네요. 외액과 멘틀의 경계로부터 뜨거운 멘틀 물질들이 이렇게 상승한다고요. 기둥 모양으로 이 기둥의 물질과 열을 합쳐서 플룸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열점이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엄청 깊은 곳이니까 온도가 매우 높을 거고요. 연약권보다 온도 더 높겠죠. 더 깊은 곳에 있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온도는 일정한데 상승했어. 압력이 작아지니까 멘틀 물질의 용유 온도가 작아지니까 그러면 지구 내부 온도는 용유 온도보다 더 높잖아. 녹아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되겠다. 이 차이예요. 물질이 상승하는 깊이가 서로 다르네요. 이거 잘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요, 해령에서 지금 이 빨간색 친구들은 마그마가 생성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해령에서요, 이렇게 멘틀 물질이 상승하네요. 그러면 B에서 B'으로 상승하네요. 지구 내부 온도가 뜨거운 물질들이 여기까지 왔네. 압력이 작아졌으니까 여기에서의 멘틀 물질은 용유 온도가 더 낮겠구나. 지구 내부 온도가 더 높으니까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길 거야. 열점도 마찬가지죠. 엄청 깊은 외액과 멘틀의 경계에서 상승한 멘틀 물질이 녹아서 마그마가 생길 거야. 그 다음 배미우프대 섭입됩니다. 섭입을 했어. 여기에서 함수광물이 분해가 되었어. 물을 공급했어. 어디로? 그 위에 섭입당하고 있는 연약권으로 혹은 멘틀로. 그러면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융 곡선이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 곡선으로 바뀌겠구나. 하지만 지구 내부 온도는 그대로잖아. 이 부분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길 수 있겠구나. 두 번째, 여기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주변보다 가벼우니까 상승하겠네. 그러다가 대륙판을 만났어. 그 밑에서 뽀글뽀글뽀글 대륙 지각을 가열했어. 이 말은 압력은 그대로인데 온도는 상승했네. 누구보다? 화강암의 용융 온도보다 더 높네. 그러면 대륙 지각이 용융되겠다.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길 수 있겠구나.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기존에 있었어. 그리고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졌어. 그리고 이 친구들끼리 서로 합쳐졌어. 그러면 안산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그림을 보고 여러분이 직접 해석한다면 문제 푸는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날개 보시면 부분 용융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가볍게 들으면요. 이제 용융 온도의 차이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지금 여기 지표면입니다.
안에 암석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암석이 우리 암석 안에 여러 광물들이 있다는 거 이미 알고 있죠? 뭐 함수 광물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아주 예전에 배운 자성 광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이 친구는요. 용융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럼 이 친구는요. 용융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지구 온도를 보니까 지구 내부 온도가 이 친구보다는 좀 더 높고 이 친구보다는 낮아요. 중간 정도의 온도를 해봅시다. 괜찮을까요? 숫자로 한번 예를 들면은 얘가 뭐 1000도라고 할 때 1000도씨보다 높아지면 높고 얘는 500도씨에서 500도씨 이상의 온도에서 녹는다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700도씨예요. 약간 이제 감이 올 겁니다. 그러면 지구 내부 온도가 용융 온도보다 높네? 이 친구는 녹아서 마그마가 되어서 이렇게 상승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화산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요? 왼쪽 한번 볼게요. 용융 온도가 지구 내부 온도보다 높죠? 용융시키기에는 뭔가 에너지가 부족해요. 이 친구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시간이 아주 흐르고 나면요, 이 친구들은 다 녹아서 상승하니까 뭐 이런 암석만 남아있겠죠. 나머지 친구들은 이미 여기에서 상승해서 여기에서 뭐 화산암이 되었을 수도 있고 신성암이 되었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이미 녹고 없어졌을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부분 용융이 일어났다라고 할 거예요. 그냥 가볍게 한번 배경으로 들으시죠. 2분 정도 남았는데 나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합시다. 수고하셨어요.